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간밤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점점 커지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로 낙폭이 컸고요.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시장의 두려움은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언제든 되돌아서 올라갈 수 있다는 게 결국은 두려움이 있고요. 여기에 가시적으로 노동시장의 지표들이 안 좋게 나타나는 것을 연준은 기쁘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슬프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침체로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여전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러시아를 도와주고 있는 형국이 되죠. 러시아 전쟁하고 있는데 지금 전쟁 자금 대주는 그런 모양이 되고 있는데 아람코죠. 사우디 국영에서 아람코가 아시아 쪽에다 배럴당 10센트 가격을 올렸어요. 그리고 미국 쪽에다가는 20센트로 가격을 올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유가가 떨어질 기미가 전혀 안 보이죠.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하반기까지 연말까지도 이 상태가 지속돼서 결국은 브렌트유가 $100 돌파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난밤에는 독일 쪽의 데이터도 안 좋게 나왔어요. 독일 쪽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산업 주문이 굉장히 빠르게 급락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빠르게 7월달 데이터가 11%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추정치가 마이너스 4% 정도 하락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됐는데 2배 이상 3배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항공 쪽, 우주선 제조 이런 분야에서 주문이 빠르게 떨어지는 모습 보였고 이러다 보니까 2020년 4월 코로나 시작될 때 그때보다도 그 이후에 더 가파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컴퓨터나 전자 쪽도 안 좋았고 기계 쪽도 안 좋았고 전자, 광학 이런 부분들도 마이너스 10% 이상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ISM이죠. 공급관리자 연구소 이쪽에서 서비스 관련한 PMI 구매관리자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54.5로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50 이상 수준에서 8개월 연속해서 이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확장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나마 미국의 경제가 버티는 게 서비스가 제조를 커버해주고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경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베이지북이 2시에 발표가 됐죠. 발표가 됐는데 뭐 그렇게 큰 어떤 이벤트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약간 되돌리긴 했는데 왜 그랬냐면은 7월과 8월의 경제가 그래도 완만하게 성장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상승하는 것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경기 전반에 있어가지고 상승세를 유지했다라는 부분이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만들었고 다만 이제 하나 걸리는 게 뭐냐면은 연말 전에 25bp 또 한 번 인상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노동시장 지표들이 몇 개가 발표가 됩니다. 그거 우리가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도큐사인이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흑자 전환할 것으로 그렇게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한 종목별 이슈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거대 기술 기업들이 간밤에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유럽에서 디지털 시장법의 적용을 이제 좀 받게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6개 기업을 이제 공식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아마존이나 애플, 구글, 메타,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중국의 바이댄스, 뭐 이런 회사들 지정을 했는데 한국의 삼성전자도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고금리 상황에서 가뜩이나 기술주들이 힘든 상황이죠.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지난밤에 애플과 엔비디아가 이제 마이너스 3%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사실 $180도 좀 위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로쿠가 아침에 14%나 급등을 했어요. 직원들 한 10% 정도 해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순이익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죠. 하지만 결국은 지난해 적자 내고 올해 1, 2분기 모두 적자를 낸 상황에서 로쿠의 어떤 기대감이 아주 짧게 그냥 형성되는 그런 모습밖에 보이지 못했습니다. 장중 내내 하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막판에 살짝 올려가지고 2%에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리프트에 대한 얘기가 최근에 심심치하게 계속 나옵니다. 너무 이제 주가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데
그룹포커스라는 쪽에서 낙제점을 부과를 해버렸어요. 100점 만점에 68점 줬는데 낙제점이 부과되면서 회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리스크를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최근에 내부자 매수로 인해서 주가 상승한 거를 모두 되돌렸고, 지난밤에도 또다시 하락하면서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모습 보였는데, 또 하나 요인은 엠파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뉴욕하고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사용자들이 엠파워를 타봤더니만 그중에 한 85%가 리프트나 우버보다 더 싸더라. 근데 싼 게 조금 싼 게 아니라 최대 30%까지 싸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공유 경제 쪽에서, 공유 분야 산업 쪽에서 조금 변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생기는 상황입니다. C3가 지금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근데 순손실이 지금 56센트 나왔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 매출이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줬어야 되는데, 매출 같은 경우에는 7,250만 달러까지 예상을 했는데 7,240만 달러가 나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의 어떤 기대치를 맞추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좀 더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야지 인공지능 테마를 더 살릴 수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 내에서 마이너스 4%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 화이자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화이자 고점 찍고 나서 굉장히 많이 하락해 있는 모습도 있고, 제가 지난 8월 18일 날 방송에서 35달러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매수 시작하자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이제 그 구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메디케어가 직접 약품 가격을 협상을 해라, 내고를 해라, 이렇게 그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메디케어가 지금 10개 약품에 대해서 이제 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화이자는 딱 한 개 들어가요. 근데 이 한 개가 최대 165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일부 삭감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10개 중에 가장 큰 규모의 매출을 보이고 있는 제품인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더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다만 이제 45달러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이제 조금 이렇게 매수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그 부분 잘 생각을 해주시고, 최근에 뉴욕을 비롯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변이 코로나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회사들이 집중 조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간밤 종목별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위원님의 픽은 무엇일까요? AMD 가져오셨는데요. 간밤의 하반기에 데이터 센터 부문에서 강한 성장이 예상된다면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이제 엔비디아에 대해서 정말 그 버블설까지 나오다 보니까 AMD가 살짝 이렇게 올라오고 CEO가 나서가지고 또 자신감을 보여주기도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9월장에 대해서 들어갈 것은 결국 주도주밖에 없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 중에서 AMD를 먼저 가져와 봤습니다. 왜냐면은 역시나 엔비디아에 대한 두려움이 확산될수록 수혜를 받는 건 결국은 AMD와 인텔 쪽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수익성이 개선되는 여지가 보인다면은 3분기 실적 시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재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이지는 그런 스토리를 좀 짜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픽 카드 라인업 거의 마쳤습니다. 지금 신제품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지난밤에 엔비디아가 경쟁 제품들 가격을 10% 낮춰버렸어요. 엔비디아가 결국은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인텔 같은 경우에도 내년 초에 2세대 그래픽 카드가 새로 이제 인공지능 그 시장에 대비해서 새로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엔비디아가 압박을 받고 있다. 지금 엔비디아는 고객들을 좀 달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만 반도체에서 제공되는 부품, 이 생산되는 부품이 대기가 8개월이나 기다려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고객들을 달래려면 어쩔 수 없이 또 가격을 낮춰주는 이런 상황이 생기고, 그 틈새를 AMD와 인텔이 어떻게 파고들 것인가 하는 게 인공지능 이제 시장에서 가장 큰 핵심적인 그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공지능 시장이 더 성숙해지고, 그리고 AI 가속기 시장의 어떤 경쟁이 더 치열해짐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가격 결정력이 약해진다라면은, 그렇다면은 엔비디아의 수익성이 조금 떨어지는 상황에서 아래쪽에 있는 AMD와 인텔 쪽으로 투자자들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조금씩 진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구조 보면 최근 2분기 동안 엔비디아에 밀리면서 수익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서도 기대치는 맞춰졌는데,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매출은 늘어나지만 수익은 조금 줄어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엔비디아에 치이면서 최근에 이제 매수 의견도 많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고 좀 주춤한 모습이죠. 그럼에도 평균 목표가는 147달러, 최고 한 200달러까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차트 보시면은 2주 전에 제가 최근 일봉을 크게 확대해서 중간에 이제 파란색 박스에 넣어놨습니다. 보면은 2주 전에 장대 캔들이 하나 크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음봉이 그때 나왔는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50% 구간하고 종가 시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매수 전략을 세워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20일 이평선 있는 107달러 기준으로 분할 매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조금씩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선절매는 캔들 종가 아래쪽에 101달러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시장 평균인 137달러까지 보시면은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지금 최근에 이제 장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투자 종목을 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장이 좋을 때는 투자 종목을 서너 개 늘리면서 그걸 계속 이렇게 몰아가는, 크게 올라가는 종목으로 몰아가는 전략을 써야 하지만 장이 안 좋을 때면 가급적이면 종목수 줄이고 집중해서 전략을 짜시는 게 리스크를 더 안전하게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의 픽은 AMD였습니다. 107달러를 기준으로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하자 말씀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는 137달러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